이 동영상은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동기화 서비스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저는 경영정보 시스템을 수강하고 있는 건국대학교 공구학번 민경화입니다. 동영상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클라우드 컴퓨팅과 동기화의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반으로 한 동기화 서비스의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할 것입니다. 그 다음 그 외의 서비스들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그것들이 기업과 조직에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컴퓨팅과 동기화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서로 다른 물리적 위치에 존재하는 컴퓨팅 자원을 가상화 기술로 통합해 제공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상화 기술이란 물리적인 자원으로부터 논리를 분리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물리적인 요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논리적인 요소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기화란 독립된 두 개 이상의 주기적인 사건을 적절한 방법으로 결합, 제어함으로써 일정한 위상관계를 지속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위상관계란 주기적인 변화의 시간적인 위치 관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동기화 서비스란 서로 다른 물리적 위치에 존재하는 컴퓨팅 자원을 가상화 기술로 통합해 상호간 일정한 위상 관계를 지속시켜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자, 그럼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반으로 한 동기화 서비스의 두 가지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유클라우드입니다. 유클라우드는 KT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하여 저장 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KT 회원에게는 50GB의 무료 저장 공간을 제공합니다. 사용 예를 보시겠습니다. 노트북에서 A라는 정보를 유클라우드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데스크탑에 있는 한 폴더를 동기화 폴더로 지정합니다. 그 폴더에는 B라는 정보가 들어있다고 가정해볼까요? 그러면 유클라우드의 동기화 기능으로 인해 노트북에서도 데스크탑에서도 모두 같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같은 다른 단말기에서도 같은 파일을 열어볼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구글 앱스 보시겠습니다. 구글 앱스는 구글이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도메인을 하나 개설하면 구글이 제공하는 지메일, 캘린더, 독스, 구글톡, 그룹스, 사이트 등을 통합적으로 엮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19일의 일정을 조르테라는 캘린더 앱에 저장해 놓았다고 해볼까요? 그리고 터치패드에서도 달력 앱에 20일의 일정을 저장해 놓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를 구글 캘린더와 동기화하게 되면 모든 기기에서 똑같은 일정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두 서비스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클라우드와 구글 앱스는 모두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반으로 한 동기화 서비스이지요. 이 둘의 공통 장점은 첫째, 네트워크 초월성입니다. 어떤 네트워크로 접속해도 사용이 가능하죠. 둘째, 단말기의 컴퓨팅 능력을 넘어선다는 점입니다. 어떤 단말기로 접속하던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다는 것인데요. 작은 스마트폰으로도 두 서비스 이용이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셋째, 운영체제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장점이기도 한데요. 이런 특징으로 인해 유클라우드와 구글 앱스를 이용하면 가상화 기술을 이용한 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며 동기화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데이터의 유실 및 유출 위험과 서비스 중단의 위험이라는 공통 단점도 존재합니다. 이제 유클라우드와 구글 앱스의 차이점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유클라우드는 IaaS, 즉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로서 인프라 자원을 제공하는 스토리지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IaaS란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한 인프라 자원 제공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즉 운영체제나 CPU, 메모리, 저장장치 등을 실질적으로 구비하지 않아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유클라우드의 고객은 주로 개인 이용자가 많습니다. 반면 구글 앱스는 SaaS, 즉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로서 응용 소프트웨어 서비스입니다.
SaaS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한 소프트웨어 제공 서비스를 말하는데 소프트웨어를 주문형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 같은 소프트웨어를 여러 고객이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앞서 말한 IaaS와 SaaS 외에도 PaaS, 플랫폼 애저 서비스가 있는데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3개로 나누면 보통 크게 IaaS, PaaS, SaaS로 나누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토리지 클라우드 서비스란 사용자에게 스토리지 하드웨어 자체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저장 능력만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말합니다. 내가 가진 PC에 저장된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기능 또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응용 소프트웨어 서비스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인터넷에 원격으로 접속해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전자우편 관리 프로그램, 문서 편집 프로그램부터 ERP, CRM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유클라우드와 구글 앱스 외에 다른 서비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유클라우드와 같은 스토리지 클라우드 서비스와 구글 앱스와 같은 응용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중점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토리지 클라우드 서비스에는 네이버의 엔드라이브, 아까 본 KT의 유클라우드, 드롭박스, 다음의 다음 클라우드, 슈가싱크 등이 있는데요. 가장 사용량이 많은 것은 엔드라이브이지만 각자 조금씩 특징이 달라 골라 쓰는 재미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응용 소프트웨어 서비스에는 아까 말씀드린 구글 앱스, 세일즈포스, 애플의 아이클라우드가 있는데요. 이들은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을 묶어서 제공합니다. 반면 펄스는 어느 언론사의 뉴스든 바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이며 에버노트는 뛰어난 동기화 기능을 자랑하는 메모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이 어떠한 용도로 쓰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토리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보시겠습니다. 개인이 사용할 땐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발표할 자료를 USB에 넣어 들고 다니거나 웹메일 또는 인터넷 카페에 파일을 업로드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데이터를 열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기화를 이용하면 데스크탑의 파일을 그대로 노트북에서 열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직이 사용할 때에는 막대한 데이터를 보관하고 데이터의 증가에 대비하여 늘 유휴 저장 공간을 마련하고 있어야 하는 기업이 스토리지를 필요한 만큼만 빌려 쓸 수 있어 비용 절감이 가능해집니다. 한편 응용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개인이 사용할 때를 보시겠습니다. 캘린더 서비스를 이용하면 동기화 기능을 이용하여 멀리 떨어진 가족 또는 친구와 손쉽게 일정 조율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언제 어느 단말기로 실행해도 동일한 저장 상태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또한 비싼 라이선스를 지급하지 않고도 응용 프로그램을 빌려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직이 사용할 때를 보시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비싼 인사, 회계, 자산관리 프로그램 등을 빌려서 사용함으로써 비용 절감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누구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징 때문에 종합원 인파워먼트와 협업이 가능해집니다. 이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동기화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